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N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초등교사 지원자들이 도서 벽지 지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시도교육청이 최근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받은 결과 올해 여수와 고흥 등 5개 시군의 도서학교 초등교사 모집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지원자는 17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의 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점검하는 기획 취재, 오늘은 고흥군입니다. 민선 6기와의 분명한 선긋기에서 시작해 인사계약과 청렴도 회복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진행형인 여러 집단 민원은 소통과 소신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고흥군 민선 7기 이제 시작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과거의 연장이냐 새로운 미래냐를 외치며 민평당 후보로 당선된 송기근 고흥군수. 민주당 12년 민선 6기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민선 7기 화두는 변화와 개혁. 때문에 핵심 공약도 갈라진 민심 통합과 청렴도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조직 개편과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군정혁신당과 인구정책과 신설 등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 또 투명한 인사와 권위주의 타파, 현장 중심 행정도 뚜렷한 변화였습니다. 취임 3개월 이내에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송군수의 약속은 이제 엄정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선거 후유증으로 편가르기, 반목, 갈등 이런 걸 없애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민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감안한 군정의 방향 설정도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농수축산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고령화사회 맞춤형 복지 실현과 관광, 휴양, 기촌, 우주항공 분야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보다 더 낮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거진 집단 민원은 민선 7기 공군의 소통행정과 소신행정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최근 군의회가 추경 예산을 반토막 낸 부분도 앞으로 송군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평당 소속인 송군수가 민주당이 다수인 군의회를 군정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7기 4년, 송군수의 말처럼 군민 우선 시대를 열고 새로운 미래를 날기 위해 숨가쁘게 지나온 100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까지 40여만 명이 방문해 최근 매출액 1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전국 최초의 도농 상생 사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개장한 2호점에 이어 신대지구 인근의 3호점 건립을 추진해 지역민 편의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후손들은 지금도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에 사는 고화석 씨.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고 씨가 3살 때 여순 사건 반란 가담조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품이라고는 겨우 이게 목펜 하나 이게 있던데 아버님 글씨가 얘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간직하고 아버님 생각이 나면 이것만 가끔 한 번씩 떨려보고 그러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 여수와 순천은 물론 구례와 곡성 등 전남 동부 전역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은 고 씨처럼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봉기군에게 희생된 군경도 많았지만 대부분 부역자를 가려낸다며 무차별적으로 색출 작업을 벌인 진압군에 희생됐습니다. 경찰이 와갖고 막 가다빠시 젊은 놈이고 늙은 거이고 늙은 양반이고 막 가다빠시 잡아간 거예요. 막 이제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유체도 딱 잡아다 놓고 들고 패.
여수와 순천의 진압이 제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봉기에 가담을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어떤 조사 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목당하지 않으려 숨죽인 채 살아야 했던 세월은 유족들에게 아픈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방공 레드 컴플렉스에 짓눌린 이 사건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사를 해볼 때 인터뷰 성공률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70년이 지난 지금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너무 바라는 거 있어요. 진실 규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한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죽어야 되는데.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대로라면 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안향호 행안부 제2차관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 여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났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고 같은 해 11월 이삼걸 신임 2차관 역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공식 결정된 여순 사건 피해자는 1,237명으로 과거 전라남도 피해 조사 수치의 10% 수준. 조사를 담당했던 진실화해위원회조차 시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덮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법안은 2차례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땜질이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네 번째로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먼저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입법, 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진상규명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다루려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력, 그다음에 예산 엄청나게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이걸 다 국가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안 하겠다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역시 연내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1년 반.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험난한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최근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은 626억 6천만 원으로 순증액 404억 6,500만 원 대부분을 승인해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다만 제1회 추경에 이미 반영된 4개 시책 사업비 222억 500만 원은 집행부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 제출한 것을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특히 고흥군이 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편법 운영과 공론화 과정 무시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데다 집행부는 원안 가결만을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인 의도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일선학교의 공개 수업을 통해 선생님을 교실로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선언한 것이어서 전남 교육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수능 최하위인 전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주제로 공개 수업을 열었습니다.
중3 학생들은 도교육감에게 학생으로서 바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시험에 웃고 시험에 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무슨 재밌게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라던가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교육감은 학생들과 토론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평등한 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장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소질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 전남이 하고자 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표준 점수 순위 17위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 장교육감은 학력 향상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며 불필요한 사업과 연구학교 등을 축소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선생님을 교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육감은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 뒤 본청 인력 20-30%를 재배치하는 학교 지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배제 때문에 5.18 기념식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재창에 거부감을 느낀 청와대 입김과 보훈처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되자 이 전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이 전 대통령도 노래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청와대가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재창했는지를 지적한 문건이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관련한 파행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 재창을 막고 또 기념곡 제정까지 막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기념식 순에서 배제됐습니다. 5.18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기념식이 두 쪽으로 갈려 진행됐는데 이런 파행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무시했고 기념곡 지정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아닙니다. 배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말아요.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덮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기념식 때 5.18 기념곡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국의 화재 경계지구 중 여수 산단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산단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도 15명으로 집계돼 전국의 부상자 수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약해졌는데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 수온주는 영하 2.4도, 경북 봉화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은 5.3도로 하루 만에 올 최저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 공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